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금양 박순영 이사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비유, 투자 전략과 함께 당연히 2차 전지 얘기도 해가면서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1월 말 2월 초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 미국의 FOMC가 끝났는데요. 예. 상당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제롬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할 줄로 매파적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강하게 오르면서 해석을 좋게 해석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요. 예. 그러니까요. 이 시장하고 연준하고 계속 다른 길로 가서 좀 고민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는 늘 이제 자기가 좀 보고 싶은 것만 보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좀 느꼈고요. 여기 첫 번째 PPT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지난달에도 제가 한번 썼던 건데 23년 1월 현재 기대는 결국은 이제 골디락스. 예, 키워드는 결국 골디락스라는 거죠. 이제 얕은 경기 침체하고 하반기 금리 인하가 이제 FRB에서 우리 이 선물을 주지 않겠냐 이제 그런 기대를 갖고 1월 달에 많이 올랐고요. 그게 이제 FRB를 해서 사실은 뜯어보면은 이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시장은 이렇게 좀 자기 마음대로 좀 오해하는 좀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왜 자꾸 시장이 이제 골디락스 얘기를 자꾸 하는지 이제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이 골디락스를 밀고 있는 이유는 제가 봐서는 이게 이제 빅테크에 왕창 물려있기 때문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뭐 경기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뭔가 주가를 좀 끌어올려야 된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이제 그 시장을 주도했었던 뭐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 팡이라고 불렸던 주식,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가 또 그때는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주식들이 이제 2022년에 진짜 크게 빠졌어요. 뭐 한 3분의 2가 날라갔고, 엔비디아는 테슬라는 이제 4분의 3이 날라간 거니까요. 이제 그런 주식들이 지금 저점 대비해서 아주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도 이제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형태가 좀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좀 회복하고 있긴 한데 우리는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좀 덜 빠졌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상승폭 자체가 크지는 않은데 일단 이제 흐름 자체는 그런 형태의 주식들이 다시 한번 좀 주도주가 됐으면 하는 이제 시장 관계자들이 좀 바람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이제 골디락스를 밀고 있는 것 같고 미국의 큰 손들, 크게 투자한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헤어나오려면 좀 분위기 잡아서 올려놔야 그죠? 된다. 캐시우드 언니가 올리는 건가? 그러게요. 아니 누군들 뭐 박 이사님이나 전들 누군들 이제 FOMC 끝났고 금리 떨어지고 물가 떨어지고 주가 오를 거예요. 그럼 좋죠 사실은 그죠? 누가 뭐 박 이사님이나 제가 뭐 주식 쇼쳐놓거나 선물 매도 포지션 취한 게 아닌 이상. 근데 시장이 항상 그렇게 편안하게 가지 않는다. 변동성이 있을까봐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주관적인 기대를 버리고 이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항상 좀 시장이나 이제 경제 상황을 좀 봐야 되는 이제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좀 미련을 못 버리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이제 비둘기적으로 드릴 만한 거는 이제 딱 하나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이제 한다는 거고 그것 때문에 시장이 좀 사실 파월도 이제 물가 떨어지는 거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반응한 거죠. 그건 뭐 당연히 보이는 거니까 봤겠죠. 근데 이제 얘기하는 거 쭉 본질은 제가 듣기에는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듣기에는 커플 오브 이제 금리 상승을 한다고 했으니까, 커플 오브면은 이제 한 번은 아니고. 그렇죠. 성문 기본 영어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커플 오브는 이제 복수니까, 최소 2번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번 이상, 3번이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보면은 이제 3월이 끝나는 건 아니고, 이제 3월, 5월, 뭐, 그 다음에 6월이 될래나? 하여튼 이제 2번 내지 3번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연내에 금리 인하는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못을 박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지금 오해가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뭐, 2번 올리고 뭐 이런 얘기는 그냥 이제 하는 얘기에 불과하고, 우리 시장의 압력을 이제 FRB가 못 견뎌서,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반드시 하고 말 거다는 식으로. 아니, 하라는 거죠. 해야 돼. 그러니까 안 하는데. 아니,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그런 지금 느낌입니다.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두려운 게 그거죠. 어제는 좋게 해석했는데 시장이라고 하는 건 미스터 마켓은 어제 좋게 해석했는데 그 다음 날은 또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좀 변동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고요. 인플레가 상품 쪽에서는 확실히 좀 잡혔다. 그거는 주제 사실인데 이제 서비스나 뭐 이런 쪽에서 지금 안 잡히고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제롬 파월도 그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두 번째 PPT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그 김광석 교수님 자료에서 제가 이제 인용해 온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비주거 서비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파란색 짙은 이제 색깔로 나와 있는 이제 그래프인데 보시듯이 상품은 지금 뚝 떨어졌지만 주거 서비스, 비주거 서비스는 이제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상태여 갖고 FRB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이제 비둘기적 스탠스를 취했다가는 인플레이션을 이제 조금 잡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놓쳐버리는 자주 얘기하거든요. 지금 70년대에 그때 인플레이션을 좀 잡는 것 같아 갖고 금리를 섣불리 인하했다가 그 다음에는 더 큰 대가를 치렀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으로 왜 보는지 좀 이해는 안 되는데 하여튼 좀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고요. 다음 한번 더 보시면 요거 이제 보시면은 6월, 11월, 12월 2022년 보면 이게 근원적인 인플레이션율이 9% 하다가 7%, 6.5% 이렇게 이제 떨어진 건데 세부 항목을 보시면 많이 준 부분은 이제 에너지 부분, 유가가 떨어지면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근원 상품이 조금 좀 빠진 거고 그 다음에 서비스는 오히려 더 올랐네요. 서비스가 근원 서비스가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3.2에서 3.9, 4. 이렇게 조금 추세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낙관하는 거는 좀 제가 봐서 오버한 것 같고 이게 FRB는 항상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당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날이 오히려 더 중요해요. 시장 반응이. 첫날은 이제 막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시장이 이제 잘못 판단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FRB가 항상 시장하고 소통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으면 당일 말고 그 다음 날에 다시 그게 아니야. 너네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야. 하는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파월이라든지 기타 연준 의원들이 이제 더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시장이 꺾이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계속 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좀 이렇게 환호할 때는 사실은 제가 봐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은 연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장이 금리 내려야 돼. 경기 나빠지거든. 그렇게 가면 그런데 연준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죠. 금리 인하는 사실 올해 없다는 식으로 제롬 파월도 얘기했고 그러면 이제 뭐 인하는 아니더라도 이제 금리 인상 종결 시점이 언제가 되겠느냐. 그럼 이제 한 번 이상이라고 하면 2번 정도 올린다고 하면 3월, 5월. 그쯤에는 이제 좀 멈출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좀 정확하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얘기가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 얘기를 하기 때문에 3월 달에 들어갔고 이제 인플레이션 수치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근원 서비스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근원 서비스고 그다음에 이제 임금이고 이런 거는 이제 FRB가 한 번도 이 얘기를 바꾸지 않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근원 서비스나 이제 임금 부분 관련해서 뭐 물가가 잡힌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3월 달까지만 올리고 5월 달에 안 올릴 수도 있겠죠. 이제 뭐 그거는 그때 상황 봐서 좀 달라지긴 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어커프로브라고 얘기했으니까 5월 달까지 5.25까지 올리고 그 이후에 멈춘다라고 보는 게 제일 좀 합리적인 뭐 판단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금리 인하를 언제 할까 하는 부분이 이제 사실은 시장에서 제일 좀 기대하는 부분이고 하고 이게 이제 그렇긴 한데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은 제가 봐서는 주가가 박살났을 때. 주가 좀 오르게 금리 좀 내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빠르게 금리를 내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FRB가 계속해서 이제 그 회초리를 들다가
당근을 준 게 언제냐면은 이제 9월 말이에요. 9월 네. 말 10월 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제 글로벌적으로 금융 시스템상에 되게 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네, 영국하고에서 좀 문제가 있었죠. 그때가 주가가 2,050포인트까지 빠졌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증권 방송이나 이제 증권사 쪽에서도 되게 좀 비관적이었어요. 그때는 오히려 제가 이제 유튜브 나가고 이렇게 막 휩쓸리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이제 용기를 갖고 주식을 꼭 쥐고 계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랬었거든요. 9월 말에는. 네. 지금은 오히려 조금 기대감이 좀 앞서가는 지금 앞서가는 거고. 측면이란 거죠. 그러니까 FRB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너무 주가가 많이 떨어져 갖고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고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금융위기 형태로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는 일단 막으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는 어느 정도 용인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주가는 많이 떨어질 테니까 올 한 해는 보면은 크게 보면은 주가가 막 폭락해서 되게 겁날 때는 오히려 좀 사고 용기를 내고 용기를 내고 지금처럼 이제 시장 분위기가 되게 좋고 뭐 주식하면 돈 좀 벌 수 있을 것 같은 그럴 때는 오히려 좀 들 때, 조심하고 그럴 때는 뭐 다 팔진 않더라도 네. 이제 현금을 뭐 한 20-30% 정도는 팔아갖고 비상금을 좀 갖고 가는 식으로 해서 갖고 있다가 폭락하면은 조금 사고 뭐 그런 형태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좀 합리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1월에 생각보다 장이 강했잖아요. 파월도 연준 위원들은 지금 주가가 별로 이렇게 오르는 거를 반가워하지 않을 거거든요. 제임스 블러드가 그랬나 누가 지금 오히려 뭐 주가 떨어지는 게 좋다고 얘기할 정도였었는데 그래서 제롬 파월도 여기서 이제 주가 오르고 소비 심리 올라가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그러니까 세게 얘기하려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세게 얘기했는데 시장에서 당신 뒤에 비둘기가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좀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의 금리 인상이 언제쯤 멈추느냐 그다음에 그 상태로는 꽤 간다. 그죠? 그거를 이제 전제로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결국 그럼 이제 인플레가 잡혀야 되는데 상품 쪽은 어느 정도 잡혔다. 상품도 몰라요. 또 사실은 또 저기 중국이 사실 리오프닝 돼가지고 뭐 자극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봐서 상품 쪽은 좀 잡혔다고 하면 이제 주거비와 관련된 것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또 임금이잖아요. 근데 임금 쪽은 요즘 보면 뭐 빅테크들 뭐 해고 왕창하고 그러면 좀 고용시장도 조금 불안할 것 같은데 아직은 지표는 단단해요. 요거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결국은 이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이 제일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요게 그래프가 저기 이제 코스트 푸시인데 그죠? 우리가 코스트 푸시인데 그게 임금이 끌어올리는 임금이 끌어올리는 거죠? 요걸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임금의 저 하방 경직성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한번 올린 월급은 내려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쭉 보시면은 대략 한 2% 정도 선에서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쭉 유지가 되다가 2020년에 이제 한번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한번 크게 치솟았다가 다시 이제 급락했다가 최근에 5%까지 선까지 왔다가 한 4.7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좀 많이 환호를 했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전반적으로 기존의 2%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여전히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임금이라는 거는 이제 그 안에 물가 상승률이 사실은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월급을 올해 연봉 한 2% 올려줄게 해도, 뭐 마음에 안 들지만 오케이 하겠지만 올해 2%를 준다 하면 아마 하는 거죠. 물가가 5% 올랐는데 임금도 2% 올려준다고요? 최소한 5% 이상 올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로자들은.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5% 올라가게 되면 임금이 그러면 5% 올라간 임금이 다시 한번 물가를 상승시키게 되고요. 물가가 상승이 되면 그 다음에 내년에 다시 임금 협상할 때 물가가 또 올랐으니까 임금을 또 올려달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러면은 그 올라간 임금 때문에 내년에 물가는 더 가파르게 상승하게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이거든요. 이거를 깨는 게 지금 제일 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일단 물가부터 때려잡아 놓고
물가가 작년에 이제 많이 올랐는데 봐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잡아갖고 네. 지금 이제 뭐 시중 물가가 작년에 5% 상승했는데 올해는 2%밖에 상승 안 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도 임금 올리는 한 2% 선에서 이제 좀 합의 보자 하는 식이 돼야지 이게 이 물가 수준이 2%나 뭐 이 수준에서 안정화되거든요. 그래서 이 웨이지가 이제 되게 좀 임금 상승률이 되게 좀 중요한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를 이제 계속 연준도 보고 있고 시장 참가자들도 좀 열심히 볼 필요가 있고. 근데 쉽게 지금 상황에서 이게 이제 연준이 이 완화적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물가가 다시 치솟아 올라가지고 이제 임금 잡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당장은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이제 비둘기적 스탠스로 가고 하는 이제 주가 계속해서 추세적 상승하고 하는 거는 좀 기대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연초에 이제 되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여의도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크게 보시는 그림이 박스권을 많이 보셨고요. 네. 이제 2,200에서 뭐 2,500, 600. 그 박스권에서 한 해 동안 계속 움직일 거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제일 좀 많았던 것 같고, 소수의 경우에 이제 작년에 2,050포인트 기록했었던 거, 그 이제 2,050포인트도 깰 수 있다는 이제 되게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일부 있었고, 네. 추세적으로 뭐 2,800, 2,900, 뭐 3,000 이렇게 간다라고 보는 분들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마 지금도 뭐 그 상황에서 장이 좀 좋아지니까 2,800까지는 지금 좀 올렸어요. 예. 그거는 좀 오버한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이 오르니까 네. 좀 후행적으로 쫓아가는 것 같고, 네. 대략 한 2,500, 2,600을 이제 박스권 상단으로 본다고 보면 지금 이제 2,400, 한 70, 80 정도가 되니까 지금부터는 서서히 정리해야 되는 타이밍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박순혁 이사님과 함께 올해 첫 있었던 FOMC 회의 내용을 분석해봤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아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